안녕하세요. 이번 주차에는 경관계획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에 우선은 우리가 단지의 경관계획을 하기 전에 큰 틀에서 도시의 경관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며 이 경관계획에서 어떤 것이 다뤄지는지 이거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에는 그 아산 신도시에 있는 택지개발지구내 경관계획이 도시적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이 경관계획에서 경관계획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 환경계획, 색채계획, 모계광건물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경관계획은 조금 도시적인 경관계획은 좀 낯설고 거리가 좀 멀어 보이지만 여러분 이번에 그 연합설계에서도 전체적인 도시적인 측면에서의 경관계획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번 조금 이른 주차에 이 경관계획을 다루는 걸로 제가 강의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신도시가 굉장히 많아요. 신도시가 굉장히 많아요. 판교, 동탄, 양주, 각 지역마다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까이 볼 수 있는 게 여러분이 직접 내 수업을 듣고 직접 가볼 수 있는 데가 여러분 신불당 많이 가죠. 신불당 이게 지금 아산 신도시의 택지 개발하고 지구단위 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걸로 제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굉장히 좀 잘 돼 있어요. 판교, 동탄 다음으로 굉장히 잘 돼 있는 택지 개발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우리가 단지 계획을 할 때 경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근데 단지계 공동주택의 경관은 작은 의미의 경관이에요. 아파트 단지의 경관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이 아파트 단지의 경관은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작은 요소이기 때문에 우선 지구단위 경관에 대해서 여러분이 수업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단지에 대한 경관은 그대로 아마 흡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 아산 신도시, 천안 아산 신도시의 이 경관에 대한 이 천안 아산 신도시는 LH에서 개발을 한 겁니다. LH에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실 천안 아산에 같은 천안도 겹쳐 있고 아산도 겹쳐 있기 때문에 천안시장이나 아산시장이 관여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두 개의 광역으로 겹쳐있을 때는 국토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LH가 천안이나 아산의 의견을 듣기는 하지만 우선 승인권자는 국토부예요. 건설교통부가 승인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천안이나 아산의 상황보다는 많이 반영은 하지 못한 것 같고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교통 문제거든요. 교통이 지금 탕정 신도시 같은 경우는 탕정 쪽은 배방 쪽은 그래도 많이 입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이런 천안 쪽, 불당동 쪽이죠. KTX 역으로 해서 갤러리아, 불당동, 구불당, 신불당으로 해서는 굉장히 교통이 굉장히 번잡하고 교통에 대한 교통영향 평가를 좀 잘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이외에는 토지 이용이나 공원, 녹지, 네트워크, 그 다음에 보행, 모든 면에서 굉장히 특출납니다. 그래서 우선 LH에서 당초에 이 경관계획을 의무입니다. 지구단위를 하면 의무적으로 경관계획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테마나 이 아산신도시를 할 때 테마를 뭘로 잡을 것이냐. 그래서 이미지를 구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우선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아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원테마는 자연을 꿈꾸는 도시 속의 창조적 도시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어쨌든 천안 같은 경우는 대학이 많죠. 그 다음에 주거도 인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다른 소규모, 중소규모 도시들은 다 인구가 줄고 있는데 천안, 아산 인구가 늘어요.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해마다 늡니다. 그래서 활력과 아름다움이 펼쳐지는 도시의 어떻게 보면 액티비티한 그런 도시를 상징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고요. 어쨌든 테마가 가진 상징성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이 도시의 이미지를 구현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루는 거는 건축물에 대한 경관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시설물, 우개광고물, 경관 색채, 야간 경관, 그 다음에 시설물 같은 거, 시설물, 심지어 매놀 같은 것도 모두 다 이 경관 계획에 수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아산 당정지구, 천안 아산 신도시는 지금 보여주는 게 1차 단지입니다. 1차 단지. 1차 단지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천안 쪽이고 아산 생활권입니다. 지금 갤러리아 백화점이 여러분이 아는 갤러리아 백화점이 여기에 있고요. 여기가 백화점입니다. 천안시청이 여기에 있습니다. KTX 역은 여기에 있어요. KTX 역은. KTX 역으로 해서 이쪽은 천안, 이쪽은 아산입니다. 이상은. 그래서 두 개의 생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H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테마를 잡고 이미지 구현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천안 생활권에서는 기존의 구불당, 여기가 이제 구불당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구불당.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신불당이에요. 여기가 신불당이고요. 구불당의 기존의 그 주거나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업무나 상업행정, 그 다음에 하이라이스의 그 복합용도 굉장히 층고가 높죠. 여러분 신불당 지금 가보면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의 고층의 주거시설들이 즐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아산 쪽은 기존에 여기가 이제 탕정, 아산 배방 주거단지이고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2개 있고, 고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있는데, 거의 이제 이런 부분에 다 접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산생활권은, 학교, 주거 위주로, 테마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안 쪽은 천안 쪽은 미래형 도시 이미지를 강조하는 그런 경관 연출을 하여서 전체적으로 이제 도시적이다 보니까 역동적이면 상징적인 창조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산 생활권은 학교, 주변 학교, 그 다음에 공원, 그 다음에 그 공적인 사적인 공간 중첩도, 유동적인 생활, 어떻게 보면 이제 주거형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천안 생활권의 그 조망 경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아산 탕정 이 지구는 고속철도로 의해서 천안 생활권, 아산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어요. 지금 고속철도를 딱 구분을 지어갖고 나눠져 있고요. 일반적으로 충남의 관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천안의 이 조명 경관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했을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관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입부와 내부 교통체계에서 이용 밀도가 높고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어쨌든 도시 오픈 스페이스 등 그 도시 오픈 스페이스 지점을 조망점으로 어쨌든 지정을 하고 그 조망점에서 경관 연출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조망점은 4개로 잡았어요. 1번. 지금 여기가 지금 운동장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지금 운동장이고요. 여기가 운동장이고, 여기가 천안시청사가 있고, 이게 이제 구불당입니다. 구불당. 여기가 이제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고요.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망점을 여기 들어가는 지방도 628번, 그 다음에 천안시청사 부분, 불당지구에서의 여기, 그 다음에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바라본 모습, 이렇게 4가지 지점을 가지고 조망점을 세웠습니다. 내부 이제 조망점은 큰 어떻게 보면 번영로에서의 그 진입 조망점이고, 내부의 조망점은 각 지점에서의 5개의 조망점으로 지정을 해서 조망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보시면 1번이 운동장 사거리에서 바라봤을 때의 조망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굉장히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는 것 부지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지금 이 계획대로 여기가 8층, 7층, 10층, 이게 어떻게 보면 중고층이죠. 최고층이 아니고 이 번영로에서 바라봤을 때 중고층 정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2번 같은 경우 천안시청사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3번이 불당지구 진입구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별당지구는 주거 부분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지도 있고 공동주택지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단독주택지에서 복합용지 쪽으로 스카이라인을 상승하는 그런 스카이라인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갤러리아 백화점이거든요. 네 번째가 이제 갤러리아 백화점이라서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바라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업용지가 가로변에 도로변에 상업용지가 쭉 있고요. 어쨌든 리드미컬한 스카이라인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불당초등학교 근처에 그 불당지구에서의 그 진입 부분의 그 조망 경관은 학교 불당지구에서의 교육시설 측 축상에 위치하여 내부 문화교육시설 용지로서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가각부 공개공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연속적인 보행 가로 공간을 형성하고 가로의 정연함과 보행 희자성을 높였고요. 번영로 면에서 건물의 층고는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이제 서서히 높아지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의 면에 있는 부분은 가로변 상가들이 대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있다고 해도 한 7층, 8층, 5층부터 5층, 7층, 8층에 복합 용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뒤로 갈수록 공동주택 아파트 30층 이상의 공동주택들을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상승하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요 부분이 이제 갤러리아입니다.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봤을 때 이제 요게 이제 호반입니다. 호반이고요. 호반 같은 경우도 여기가 이제 가로변 상가, 여기를 이제 가로변 상가로, 이 베이스를 가로변 상가로 뒀고요. 가로변 상가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로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로 되어 있고, 오른쪽은 기존의 이제 상가부진 기존의 구불당인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천안시청 쪽 구불당에서 바라본 지금 스카이라인 예시도입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호반이 있고, 호반이 지금 30층입니다. 30층. 여기가 이제 GLCT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게 GLCT입니다. 그 유명한 GLCT고요. GL 아파트고, 여기가 지금 30층 정도 되어 있고요. 나머지도 지금 30층이에요.
이 앞쪽은 여기가 이제 복합용도 10층, 여기가 6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층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업무용지입니다. 이 파란색 업무용지로 되어 있고요.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처음에는 이 부분이 다 주상복합 주복 자리였어요. 주복 자리. 지금 이제 그 주거용 오피스텔이 다 들어와 있고, 프루지오 지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남측에 이 부분이 이제 단독 택지입니다. 단독 택지고요. 단독 택지이고, 보시다시피 여기 부분이 학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학교 용지들입니다. 학교 용지들이고요. 학교 용지를 봤을 때 여기도 학교 용지고요. 학교 용지가 이제 주거하고 이제 겹쳐 있지만 실제로 이제 녹지 부분을 여기 같은 경우 녹지 부분을 이렇게 녹지 부분이에요. 이게 다 녹지입니다. 녹지 어떻게 보면 녹지축을 이렇게 만들어 놨죠. 녹지축을 만들어 놓고 이 이제 녹지의 중간중간에 초등학교를 배치를 했고요. 지금 남쪽에는 단독 택지를 둬서 저층으로 가다가 중간에 이제 복합용지에서 다시 스크라인 30층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도로 부분에 가까이 있는 부분들, 도로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그냥 상승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지금 경관계획을 세웠습니다. 천안생활권에서의 토지용 계획은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단독택지 부지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축들이 전부 녹지축입니다. 녹지축을 연결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녹지축 사이사이에 이거 보시면 공개공지를 뒀죠. 이게 이제 공개공지입니다. 공개공지 쌈지공원이나 공개공지를 뒀고요. 도시 중간중간에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도시 광장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공개공지처럼 오픈을 둬서 광장을 형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내 천안생활권 내에 오픈스페이스 부분에서 보도를 확장하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도로를 좀 크게 두거나 광장, 쌈지공원 또한 그게 좀 안 되면 아케이드가 있어요. 특징이 아케이드. 여러분이 아마 지금 다 형성이 되어 있고 도시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이제 아케이드 존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아케이드 존입니다. 그래서 다음 그 챕터에서 보겠지만 이 아케이드 존에서는 건물이 지을 때 아케이드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퍼블릭 존도 만들어 놨고요. 전체적으로 보행 네트워크나 녹지 네트워크나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형성을 하여 이 공간 안에 어쨌든 여기 이제 시민들이 목의 문화 공연이나 이런 거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각이나 이런 이제 야외 전시물로 해가지고 휴게 광장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천안시청에서의 바라본 신불당을 바라봤을 때의 그런 조망 킵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깝고 이만한 건물은 관문적 성격으로서 춤과 인면을 강화하되 건물의 재질은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계획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실제로 한번 천안시청을 갈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그 천안시청에서 바라봤을 때 과연 이게 도시계획이 경관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키맵에 보시면 이번 사례는 이제 키맵에 보시면 이런 부분, 이게 지금 가로변에 여기가 지금 이제 주거 부분들이 많습니다. 작은 도로이면서 크지 않는 도로예요. 넓은 도로는 아니고 이제 중로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 지금 차도 옆에 이제 작은 도로에서 가로 근린생활 부분에 옆은 상가가 있고, 또 보면 대부분의 다 주거 지역으로서 그런 이제 생활가로의 조성이 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차도고, 지금 차도와 보도 사이에 가로 식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가로 식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상가 옆쪽으로 이렇게 보도를 확장하여서 한 3m 이 정도, 2m에서 3m 정도 보도를 확장해서 이렇게 휴식 공간이나 가로변의 보행 환경을 굉장히 개선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뷰는 이제 아파트, 학교, 공원, 어떻게 보면 보행약자들이 보행하는 그런 보행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도와 이제 큰 아파트, 이제 여기가 이제 아파트일 수도 있고요. 아파트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아파트라고 보시면 아파트와 보도와 요 사이에서 주거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지 않도록 여기 보시면 녹지를 마운딩 처리했죠. 녹지를 마운딩 처리해서 식재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공원 일대, 이번이 이제 공원 일대 보도에서 바로 연접해서 녹지나 생태 연못을 형성하여서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한 사례입니다. 이번 챕터는 아까 방금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인 이제 스카라인을 이제 형성을 하고, 여기서 이제 공원에 접해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원에 접해 있는 부분들의 커뮤니티 회랑을 조성을 하여서 어쨌든 주변 시설과 이 공원을 주축을 해서 주변 시설 유기적으로 시민들이 이제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공원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공원이라고 하면 공원에서 이 건물에서는 바라보는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가장 잘 되어 있는 게 이제 우미린 아파트가 있습니다. 우미린 아파트. 여러분 우미린 아파트 한번 가셨으면 하고요. 이 공원에서 바라본 모습을 이렇게 연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에서도 바로 어쨌든 연접해서 할 수도 있고, 뷰도 내려다 보이는 그런 뷰로 하고요. 테라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미린 아파트가.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도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주동의 건축물을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로 나눕니다. 저층부는 보행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고요. 상층부는 원경에서의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그런 스케일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중층부는 뭐 6층, 7층, 10층 이런 거는 차량의 흐름에서 멀리서 봤을 때, 중경이나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인 경관을 고려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볼 때 저층부라고 하면 이제 5층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층부는 10층, 상층부는 10층 이상. 근데 이제 아파트에서는 좀 달라요. 아파트에서는 이제 저층부가 30층 기준으로 했을 때 저렇게 5층으로 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3층 거를 저층부로 보고요. 중층을 이제 상층과 저층 그 사이를 보는 거고, 상층부가
최고층에서 예를 들어 30층이면 30층에서 뭐 27층, 25층 이렇게 봅니다. 근데 25층도 안 보고 한 27층.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저층과 상층부 이렇게 주고 나머지는 그냥 중층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에서는 도시의 경관에서는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를 이렇게 본다라는 거. 저층부는 보행을 위주로, 중층부는 멀리서 원근감으로 봤을 때 차량의 흐름을 보고, 상층부는 스크라인을 고려해서 스케일을 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반웰 부분의 조성 예시도입니다. 한번 참고로 봐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시간이 이제 25분, 30분이 넘어가면 조금 내가 업로드 할 때도 좀 버벅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번영로 부분의 상징가로 어반월 부분이고요. 뒤에는 이제 가로변 상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로변 상가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가로변 상가들입니다. 여기 가로변 상가들이고요. 가로변 상가에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어떻게 하죠? 교통섬처럼 이렇게 녹지를 두고 차량과 이거는 차량, 보차죠. 보행과 차량.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은 가로형 보도를 둬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제 번영로에서 번영로의 그 도로를 절단해서 단면을 봤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어쨌든 중앙분리대가 중간에 있고요. 양쪽에 자전거 도로. 원래 이제 천안, 아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 도로가 다 연결되는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LH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렇게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아산 신도시는 대부분 다 자전거 도로가 소통이 됩니다. 심지어 자전거를 비치를 시켜서 어쨌든 자전거를 타고 가까운 곳은 가고 차량으로 가지 않게끔 그런 걸 유도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번영로는 우리가 이제 가로세로 심을 때도 이제 메타세콰이어를 이제 권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한 수종을 수종을 선택하게끔 하고요. 건물의 전체적으로 면에 있는 신불당, 여기가 이제 신불당 쪽이라고 보시면, 왼쪽이 신불당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불당 쪽에서 바라봤을 때 1층 공간을 좀 셋백해서 건축선이 있습니다. 건축선이 2m, 3m, 5m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셋백을 해서 건축을 하고 그 부분에 보도나 이제 휴게 공간으로 공개 공지를 두라는 거죠. 그래서 가로 공간 현상에 굉장히 쾌적하게 조성을 시키겠다는 의도 하에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1층 부분에는 거리에서 이제 바라볼 수 있도록 글라스로, 이제 유리로 투시 오픈되게끔 계획을 하라는 처음부터 계획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1층에서는 지금 보시면 아케이드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케이드 공간이에요. 아케이드 공간이어서 셋백을 해서 1층의 벽면을 셋백을 합니다. 셋백을 해서 그 보행자가 솔직히 말하면 대만이나 이제 홍콩이나 이렇게 가보면 1층을 셋백해서 여기가 이제 그 가로 보행 길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행을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와도 비를 맞지 않고 눈을 맞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미려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신도시는 이렇게 일부만 지금 이런 공간들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쭉 도시에서 그 가로변 상가가 쭉 연결되면 좋겠지만 아케이드가 연결돼서 좀 만들면 좋은데 어쨌든 택지 개발할 때 그게 이제 적극적으로
아무래도 시행이나 사업성 관련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겠죠. 그래서 아케이드를 확보해서 보행 공간 부분에는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단차도 없애야 되고 거기에 이제 장애물 설치하면 안 되겠죠.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케이드 공간이 한 3m 정도 후퇴를 하고 높이는 한 3.5m를 의무적으로 다 일률적으로 쭉 옆에 건물과 오른쪽 왼쪽의 건물들을 다 맞춰가지고 계획을 해서 지금 실제로 사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당생활권에서는 플렉시블 존이 있습니다. 플렉시블 존에서는 오피스 건물 저층부의 가로 친화형 그 용도 사용으로 인해서 가로와 소통하는 개방된 가로 경관을 유도한다라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전면 공지와 공개 공지를 설치해서 이 부분을 어쨌든 조성하게끔 하였으며 여기에 그 전면 공지나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로비 공간인 다목적 이용을 유도하고 폐쇄적이고 무미건조한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공보행 통로입니다. 동서로에 이렇게 공공보행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있고요. 남북으로는 이 부분들이 다 이제 그 공원입니다. 공원으로서 남북으로는 녹도를 만들어서 동서 방향, 남북 방향을 다 네트워크를 형성한 케이스입니다.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사이에 이렇게 이제 녹도가 있습니다. 보행 녹도가. 공원도 있고, 그래서 예시도입니다. 중간중간에 어쨌든 공원을 형성을 하고, 단지 내 이제 조경을 만들어서 여기가 이제 저 남북으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 배치도를 보면 남북으로 쭉 연결되어 있어요. 천안아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녹지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원도 공동주택 사이에 다 공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공간들이 방금 이제 보셨던 그런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도 그런 공간들이 있지만 이렇게 아파트 정남쪽이나 동쪽에 이렇게 공원이 형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초등학교 등교길도 공원을 지나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하고 접하지 않고요. 안전한 보행 녹도를 만든 그런 사례입니다.